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빌라 패닉바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장이죠. 뭐 수도권까지는 아니고 서울시장에서 빌라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질과 그리고 그 시장의 영향, 자, 그리고 과연 우리가 빌라를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자, 그리고 그것을 삼으로써 장단점이 있는가, 자,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라 패닉바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팩트가 되는 그 수치들, 이 아래에 있는 수치들을 보기 전에 빌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빌라는 사면 잘 안 오른다, 그런 게 아직도 고정관념이 박혀 있죠.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언제부터 조금 바뀌었냐면, 바로 그 MB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자, 그 양반이 서울시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죠. 그 재개발을 뉴타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빌라들도 투자 대상이 되는구나.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게 구역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커다란 수익을 주는 투자 상품이었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빌라가 서울의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MB가 뉴타운 사업을 지정을 하면서, 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 빌라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2008년도까지죠. 그렇게 빌라들이 호황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2006년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그 뉴타운에 있는 지역들의 빌라 가격, 그 토지의 지분값이 뭐 평당 3천만 원, 뭐 비싼 거는 5천만 원, 뭐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2006년도에 오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에요. 유사한 현상. 지금 빌라 패닉바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006년도에 빌라 패닉바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그 서울의 강남도 다 떴고, 그리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다 뜬 거예요. 다 떴다. 가격이 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빌라 시장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실수요자들이 사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가세하고, 투자자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고 나중에 수요자들이 들어온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식으로 2006년도에 빌라 가격들이 폭등을 했어요. 자, 그때 얼마나 폭등했냐? 한 2배가 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이 됐고, 7천짜리가 1억 4천이 됐어요. 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은평구에서 빌라 거래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매매를 한 거죠, 매매. 부동산 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방 2개짜리 15평짜리가 일반 빌라죠, 일반 빌라. 뭐 한 7, 8년 정도 된 빌라. 그게 한 7천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매매가가 7천인데 전세 가격은 6,500이었어요. 그러니까 500이면 그 빌라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강남, 분당, 자, 아니면 송파, 자, 그런 쪽에 있는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와서 그 빌라들을 수십 채씩 샀어요. 수십 채씩. 뭐 한 채에 500씩이면 되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바로 이제 갭 투자에 어떻게 보면 원조는 그런 빌라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빌라가 그런 갭 투자 상품으로는 최고였다. 자, 그래서 강남에서 부동산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해갔다. 자, 그때 어떤 게 유행했냐면, 아예 그 실제 사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동산들이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다 그 대리로 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샀어요. 보지도 않고. 뭐 내부도 잘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가격만 나오면 사는 거예요. 주식 사듯이 사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7천짜리가 1억 4천이 된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때.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뭐, 제가 심지어는 그 한 100채까지 사는 걸 봤어요, 100채.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갭 투자가 정말 커다란 수익을 준 시절이 있었다. 자, 그게 바로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서울에서 벌어졌던 빌라 시장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2달 연속 빌라가 거래 건수가 최대치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송파구에서 이제 주로 빌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7천 가구가 돌파했다고요. 자,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5천 가구 정도가 약 거래가 됐고,
자, 7천 가구가 돌파됐는데, 자, 이 수치가 2008년 4월 이후에 최대치라는 거예요. 최대치. 자, 그리고 그 수치는 7천 가구는 지난해 2배이다. 자, 그러니까 빌라 거래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 폭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2008년 이후라는 거예요. 2008년 이후. 자, 왜 그러냐면, 자, 계산을 해보시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2년 만에 빌라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뭐 그전에도 서서히 올라갔겠지만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 건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실수요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앞으로도 12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년이. 자, 예를 들어서 12년이 걸린다는 건데 그때 되면 주택의 또 공급이 과잉이 되고 뭐 신도시도 많이 만들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자, 그러면 이 빌라 가격의 어떤 12년 후에 그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지금과 같이 상승을 한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빌라는 바로 이제 그러한 투자 상품이었다는 거죠. 아주 갭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자, 아마도 아파트보다도 빌라가 그 갭이 더 적어요. 갭이.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빌라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가가 세요. 빌라들은 다 입지가 좋아요. 비교적. 서울시의 핵심 도시, 서울에 다 있고, 그리고 주로 역세권에 또 근접해 있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빌라 전세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세에 들어가려면 평균이 5억이니까 빌라는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들어갈 수 있고 뭐 2억 5천이면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매매는 또 3억이면 살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두껍다. 자, 그래서 전세가 잘 나간다. 자, 물론 이제 뭐 20년, 30년 뭐 반지하 그런 빌라는 제외하고 주거 여건이 되는 그런 빌라들, 자, 그런 빌라들은 수요가 많다 생각보다. 요즘 그러면 왜 이런 빌라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냐? 자, 이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항상 그 시장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사이클. 뭐 강남부터 뜨고, 그 다음에 강북이 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도권이 뜨고,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보면, 자, 그러면 그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은 항상 빌라가 뜨더라는 거예요. 빌라가 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로 마지막에 그 수요자들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 내려오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고 전세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 그거 평균 가격이 이 전세 가격이 5억이니까 이걸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빌라는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가 보통 한 3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 5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3억의 매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가 하향하는 거죠. 주거의 질이 하향한다. 자, 그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상품으로 주거가 하향하면서 빌라의 매매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뭐가 문제냐면 임대차 보호 3법을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전세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전세가 없다.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주거라는 건 필수제잖아요. 필수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또 저 멀리 신도시, 외곽 신도시에 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에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갭이 작아지니까 갭 투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 패닉 바잉을 주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갭 투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히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저는 뻔히 알았어요. 뻔히 알았다. 왜냐하면 이거 뭐 다 경험한 얘기니까. 자, 저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전에 서울 가서 빌라 사면 돈을 벌겠다는 걸 미리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안 했죠. 당연히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돈 벌고 싶지도 않고, 뻔한 스토리였다는 거. 이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한 순환매의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종착점이었기 때문에 뻔한 거였다. 자, 그래서 이게 빌라의 지금 전세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갭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예전에 그 강남 사람들이, 뭐 강남 속바 사람들이 수십 채씩 샀듯이 아마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원인이 됐다고 그래요. 3억 이상 아파트 사면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빌라는 제외라고 그래요. 제외. 자, 요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5,000건, 6월 달에 6,328건, 7,008건. 자, 8월은 더 늘겠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미 이 빌라들은 투자자들이 더 거의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다. 매집을 하고 있거나 매집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지금부터 털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털고 있는 중이다. 재빠른 사람은 털고 있고, 아니면 내년에 털든지. 자,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빌라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빌라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정부가 또 이 공공 재개발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공공 재개발로 진행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또 빌라 매물이 귀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빌라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울에 내가 땅을 사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를 살 때 지분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 지분이 몇 평이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땅 지분의 평균 가격을 사는 거예요. 서울의 역세권, 뭐 서울에 있는 그 땅, 핵심 지역들의 땅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땅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 것을 가정하고 사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빌라는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 가을철 이사도 겹쳤죠.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도 모자르죠. 임대차 보호 3법이 겹쳤으니까 더 갭이 좁혀졌겠죠. 자, 그러니까 갭 투자들이 지금 몰려간 거예요. 몰려간 거. 요즘 최근에 강남, 마용성, 자, 그런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패닉바잉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자, 이러한 현상들이 가만히 보면 2006년하고 똑같아요. 2006년하고 비슷하다. 자, 2006년과 지금과는 다른 게 뭐냐면, 공통점은 있어요. 중간에 이 피크치를 치기 전에 2006년도에는 그 시장을 잠재웠던 게 금융위기였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자, 금융위기로 그 시장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꺾어질 수 있는 시장인데, 그냥 시장의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살아났어요. 시장이 살아났다.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초저금리로 가니까 그냥 돈빨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똑같아요. 2006년 그 빌라 상승 사이클과 2020년 빌라 상승 사이클과는 거의. 자, 어쨌든 이렇게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고, 뭐 빌라 패닉바잉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자, 투기꾼들이 그걸 사가지고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서민이잖아요. 서민. 그죠? 그 서민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정부가 8말 9초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뭐 거의 바닥났고. 자, 일단 정부의 공급 대책, 정부의 그 8.10 공급 대책이었나요? 자, 그거는 이제 거의 먹히지 않았어요. 자, 그게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서 스탠바이 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 뭐, 가점 70점, 65점에서 70점을 맞아야, 자, 이제 뭐 안정권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자, 그 점수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 될 거 뻔히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패닉 바잉으로 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 이거 참 씁쓸한 얘기인데, 사실 씁쓸한 얘기예요. 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많겠습니까? 적으니까 이제 어떤 지금 소득이 적으니까 어떤 빌라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요즘 분양가가 옛날 그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분양가도 많이 올랐고 매매가도 많이 올랐고 그 분양가도 2배 올랐는데 그 분양가에서 또 2배가 오른 거야. 자, 그러니까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가. 아, 이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는 거야. 아, 청약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현재 분양가 자체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84 기준으로 서울의 역세권 분양받으려면 최소 9억이지 않습니까? 요즘 최소 9억?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 뭐 한 3억, 4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이. 이제 그 3억, 4억 가지신 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자기 종잣돈이 3억, 4억인 분들은 많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 분양을 받을 자신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LTV 규제를 했잖아요. LTV 규제. 40%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는 뭐 무주택자는 좀 더 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청약을 못하고 이 빌라 패닉바잉으로 가고 있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이 무주택 서민들, 자, 이런 분들은 이거 LTV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런 분들이 양질의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